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네, 안녕하세요. 커피동행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세요. 자, 오늘은 라떼아트 강습법 2탄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우유 스티밍을 한 타임으로 끝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론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자, 라떼아트 우유 스팀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우유를 정의하고 갈게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우유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자, 차가운 우유, 아이스 메뉴를 만든다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죠. 냉장고 보관을 했을 때 영상 5도를 기준으로 갖고 가죠.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 우유 거품 폼이 없어요. 거품이 없는 순수 액체 상태의 우유를 말하고요. 이거는 거품이 안 들어가는 일반적인 카페 라떼라던가 아니면 모카 아니면 핫초코, 보편적으로 거품이 없는 메뉴들이죠. 이런 데 쓰이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폼밀크, 액체가 아닌 거품 폼으로만 이루어진 이거는 순수하게 이 자체로 메뉴가 된다기보다는요, 장식용으로, 데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여기와 별도로 이제 스팀 밀크. 옛날에는 우유를 스티밍 하지 않았어요. 그냥 냄비에다가 우유를 넣고 그냥 끓여서 보일해서 사용을 했는데 1901년 루치아 베제라에 의해서 스팀을 이용한 커피 머신이 개발이 되고 그 스팀을 활용해서 우유를 데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냥 보일을 했을 때와 지금의 스팀 밀크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 우유 스팀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그냥 스팀 밀크를 이탈리안 카푸치노의 기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실 이 스팀 밀크를 카푸치노용 밀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유 스팀을 증기 스팀을 사용해서 데운 우유를 그냥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 스팀 밀크에서 따뜻한 우유 만들 수 있고요. 폼밀크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 방법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스팀 밀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영상 5도에 차가운 우유를 기준으로 잡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되는 거죠. 자, 스팀 밀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정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공기 주입, 그리고 혼합. 이 두 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스팀 밀크가 되는데, 자, 초반에 공기 주입을 이만큼 해주고 우리가 75도까지 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 주입을 이만큼 해주면 남은 시간만큼 혼합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면 공기 주입을
요만큼 해주면 혼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쉽죠? 자, 위에 것을 1번, 밑에 것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뭘까요? 1번은 공기 주입을 많이 하고 혼합을 조금 하고, 2번은 공기 주입을 조금 하고 혼합을 길게 하고, 결과적으로 온도는 같다고 했을 때, 자, 공기 주입을 많이 하면 그만큼 피처 안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볼륨이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공기 주입을 하는 시간 동안 혼합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품이 좀 거칠어요. 거칠다. 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피처에 동일한 우유를 가지고 했을 때 공기량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합을 길게 했기 때문에 고운 스팀 밀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리스타의 스티밍 능력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공기 주입과 혼합, 이 중간에 레버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필요에 맞게끔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조절을 할 수 있냐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카푸치노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양의 우유 거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기 주입을 길게 갖고 가죠. 그 대신 혼합은 그만큼 좀 줄어들게 돼요. 근데 반면 라떼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카푸치노만큼의 많은 거품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은 거품으로 아주 고운 거품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공기 주입을 줄이고 혼합을 길게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내가 어떤 메뉴를 만들 건가, 그 메뉴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공기 주입과 혼합, 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핵심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라떼아트용 우리가 실크라고도 하고요, 실키라고도 하고요, 벨벳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단이라고도 하고요. 뭐든 간에 다 그냥 이렇게 고운 거품을 그냥 비유해서 나타내는 말이죠. 네. 왜 우유 거품이 이렇게 고와야 되느냐? 좋은 그림, 선명하고 샤이니하고, 네, 대비가 좋고 지속성이 있고 쫀득한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운 거품이 필요해요. 그 거품을 이제 우리는 실크, 비단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기 주입 혼합. 자, 공기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피처가 있으면 우유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피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600ml 피처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요. 라떼아트 하는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라떼아트 하는 바리스타 치고 600ml 기준 피처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이 피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왜 600ml를 사용하나요? 한 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250ml 피처를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팀 노즐을 넣고 우유 스티밍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양이 있어요. 스팀을 치기 위해서 적정한 우유량은 존재를 해요. 한 잔을 만드는데 한 125ml 정도의 우유가 필요하다 해서 피처에다 딱 125ml만 넣고 스팀을 치게 되면 스팀의 힘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네. 어느 정도 우유 양이 있고 스팀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600ml 피처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스팀을 치고 나서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스팀을 친 다음에 라떼아트 하기 전에 우유를 좀 버리나요? 버리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버리는 건 아니죠. 네. 그 이유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공기 주입을 하기 위해서 스팀 안에 기본적으로 공기는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처에 우유를 담고 스팀 노즐을 넣고 스팀을 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가죠. 수증기가 들어가면서 아무 동작을 안 하더라도 부피는 소량 차오르게 돼요. 왜? 공기 안에 수증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밀크에 불과해요. 이걸 가지고 뭐 스팀 밀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스팀 양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넣고 빼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기주입 기술이고요. 공기주입은 어떻게 하느냐? 우유 표면이 있으면 스팀 노즐을 우유 표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 틀 때는 우유가 튀지 않게 집어넣지만 공기주입을 할 때는 피처를 밑으로 내려서 스팀 노즐이 우유 표면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이 이 빠른 스팀 속도에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우유 속으로. 우리 기차나 길가에서 큰 트럭이 지나갈 때 한 발 뒤로 물러서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큰 물체가 공간을 뚫고 지나가고 나면 순간적으로 거기를 채웠던 공기들이 다 밀려났다가 다시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람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한 발 물러서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기 주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공기 주입을 할 때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유가 우유가 기준량이 이만큼이라면 내가 공기 주입을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하겠다. 이거를 미리 설정을 하고 공기 주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내가 하는 동작에 따라서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바리스타도 처음 사용하는 스팀 머신을 가지고 한 번에 완벽한 스티밍을 하기는 힘들어요. 한두 번은 연습을 해보고 이 머신의 스팀 압력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공기 주입을 했을 때 이만큼의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그거를 한두 번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들어가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머신의 스팀 압력이 어떻고 어느 정도의 스팀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종이를 바꿔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유가 들어있는 피처에 공기 주입을 하게 되면 점점 부피가 차오르겠죠. 차오르다 보면 스팀 노즐은 다시 우유에 잠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공기 주입량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내리다 보니까 다시 우유 부피에 잠겨서 스팀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오르는 만큼 피처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스팀 노즐 끝에 스팀 완드 팁이 항상 우유 표면에 걸려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양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부터 공기를 채워야 될까요? 아니죠. 네. 공기 주입을 하고 혼합을 하는 시간 동안에도 소량의 우유 속으로 스팀은 들어가게 돼요. 그 양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양이 여기라면 이쯤, 네, 최종 양에서 조금 못 미치는 공간에서 공기 주입을 그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을 하면서 원하는 양을 마지막으로 다 채워 주셔야 돼요. 자,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기 주입을 얼마만큼 해야 되나요? 공기 주입을 몇 초 동안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정말 좀 말이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그림을 할 건지, 어떤 잔을 사용할 건지, 어떤 패턴을 할 건지, 모든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공기 주입을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능력이에요. 저희 머신 기준으로 라떼아트 하나 하는데 만약에 4초 동안 우유 스티밍을 했다. 우유 공기 주입을 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바리스타한테 공기 주입은 4초 동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머신 가지고 4초 동안 공기 주입을 하고 혼합을 했다. 제가 사용하는 공기양하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공기양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공기를 주입하고 혼합할 수 있는 그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최선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기 주입을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혼합을 해주셔야죠. 혼합을 하는 데는 또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이만큼 있던 우유량이 공기 주입이 돼서 이만큼까지 부피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혼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혼합을 하는 방법은 피처를 이렇게 잡아 돌리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스팀 노즐에서 나오는 이 수증기의 힘을 가지고 혼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증기가 돌면서 우유를 이렇게 가지고 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게 기포가 부서지면서 혼합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피처 한쪽에다가 이렇게 스팀 노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거는 본인 기준에 그게 맞는 거고 그 머신 상황에 맞을 뿐이지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바리스타의 체형, 머신 스팀 안도의 구멍 굵기, 그 다음에 구멍 개수, 그 다음에 스팀 압력, 피처의 모양, 피처의 깊이, 모든 게 변수예요. 단순히 하나의 딱 동작을 보여주면서 그게 최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실망스러운 얘기겠지만 답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맞는, 본인의 몸에 최적화되는 포인트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줘야 돼요. 물론 트레이닝을 받으면 옆에서 좀 더 좋은 시선으로 봐주고 좀 코칭을 해주겠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찾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원리를 알면 의외로 단순해요. 스팀 노즐에서 이렇게 스팀이 나오게 돼요. 근데 스팀이 팀 모양에 따라서 2개로 나오는 게 있고 3개로 나오는 게 있고 많게는 4개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3개, 4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스팀이 나온다고 했을 때 혼합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 벽에다 붙이지 않는다. 벽에서 스팀 노즐을 떼줘야 돼요.
3등분하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적으로 3등분을 하고 3분의 2 지점, 요 부분에다가 스팀 노즐을 놔주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쪽으로 스팀이 나가고 이쪽으로 스팀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넓은 쪽으로 웅 나간 스팀이 좁은 쪽으로 빠르게 돌면서 웅 이러면서 울렁울렁 하면서 혼합이 되게 돼요. 생각보다 처음에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르치다 보면 벽에다 붙여서 이렇게 벽을 태워서 돌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혼합이 잘 안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혼합의 형태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교반 혼합. 좁은 곳에서 빠르게 돌아서 넓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위아래로 울렁울렁거리는 이런 교반 형태의 혼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오리 혼합. 스팀 노즐을 벽면에 붙여서 스팀의 벽을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 컵에 물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 컵 모양 따라 이렇게 회오리 형태 생기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컵의 모양 따라 돌아갈 뿐이지 위아래로 섞이지 않아요. 소량의 거품을 가지고 혼합을 할 때는 이 방법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카푸치노 스팀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오리 혼합으로는 좋은 거품을 만들기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이렇게 교반 혼합하는 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벽면에 붙이지 않고 3분의 1 지점에 놔줘야 된다. 두 번째, 스팀 노즐을 깊게 담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표면 가까이, 최대한 표면 가까이 스팀 노즐을 위치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수증기가 나오게 되죠? 수증기가 나오게 되죠? 부딪히면 꺾이고, 부딪히면 꺾여서 돌아가게 돼요. 자, 꺾이면서 힘은 줄어들어요. 최초의 스팀 노즐에서 나와서 최초의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이 구간이 가장 힘이 좋은 구간이에요. 스팀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우유를 끌고 가게 돼요. 끌고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유야, 같이 가자. 난나. 이렇게 갖고 가면 여기서부터 우유를 끌어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팀 노즐 주변부까지가 혼합 공간이 되는 거예요. 돌고. 그러나 스팀 노즐을 이렇게 깊게 박아버리면 부딪히죠? 꺾이죠? 꺾여 올라가죠? 힘은 여기까지만 작용을 해요. 이 위로는 혼합이 안 됩니다. 그냥 파르르 떨리기만 하지 밑에서만 혼합이 돼요. 안 좋은 방법? 좋은 방법. 확인하기도 쉬워요. 올바른 혼합이 됐다면 피처를 옆에서 만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온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스팀 노즐을 많이 넣고 혼합을 하게 되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가워요. 그리고 거품 폼이 이렇게 둥둥 뜨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실습편에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초보자분들 중에 뭐 옛날에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있다던가 좀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겁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공기주입 하다가 피처를 확 들어서 스팀 노즐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유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 주는 게 좋아요. 잘 우유 스티밍을 하시는 분들의 스팀 노즐을 보게 되면 우유가 스팀 노즐 이 완드 끝에서 한 2cm 이상 우유가 묻지 않아요. 2cm도 많아요.
1.5cm 안으로 우유가 묻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스팀 노즐을 많이 집어넣는 사람들은 막 2, 3cm씩 막 이렇게 우유가 묻어 있게 되죠.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스팀 노즐을 벽에 붙이지 않는다. 스팀 노즐을 깊게 넣지 않는다.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중요하죠.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나 우유는 1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우유는 우리가 뭐 차가운 우유 영상 5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80도를 넘기지 않아요. 많이 올려봤자 75도를 전후로 쓰게 되는데, 라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75도까지 거의 80도까지 근접해서 사용을 하고, 라떼 아트용 온도는 최대 75도 안 올라가요. 네. 어떤 그림을, 어떤 패턴을, 어떤 얹기 기술을 사용할 거냐, 밀어 넣기 기술을 사용할 거냐,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적게는 45도, 많게는 65도, 에스프레소와 동일 온도죠. 이 정도 온도의 그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영상 5도 온도를 65도까지 스팀을 쳐서 올린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20초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공기주입과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공기주입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분명히 얼마만큼 공기주입을 할 거고 어떤 온도까지 올릴 거냐, 나는 이거를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정의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완벽한 스팀 밀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유 스팀을, 라떼아트 우유 스팀을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스팀 쳐가지고 요 정도 스팀 치고 이렇게 하면 우유 스팀이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개거품이에요, 이거는 뭐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뜨거워요. 네, 좋아요. 물론 좋은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접근해야 더 쉽게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정말 과학적인 이론, 우유의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온도를 왜 올리면 안 되는지, 예, 기포의 압력이 팽창해서 터진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비린내가 나게 된다, 그죠? 단백질 성분, 우유 지방 성분, 이런 것들이 공기주입을 하고 혼합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간다, 이런 내용들도 이론적으로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실질적인 우유 스팀을 만들기 위한 이론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습편에서는 직접 우유 스팀도 치고 카푸치노용 스팀과 라떼아트용 스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